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다짐한 계획과 다짐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져보시길 바랍니다. 영등포구는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보스스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스스쿨은 단순 체험 형식의 자원봉사 활동이 아닌 청소년 스스로 자신이 하고 싶은 봉사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는 열린 학습 공간의 개방형 집단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영등포구는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설 명절 음식 만들기 체험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명절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에게 설 명절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고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영등포구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깨끗한 보행 환경 만들기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합니다. 주요 활동은 불법 광고물 정비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쾌적한 거리 만들기를 통해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동구는 유네스코 지정 글로벌 학습도시와 교육특구 성동 특화사업 일환으로 열린 도서관 개념의 다목적 문화복합공간 성동 책마루를 조성해 18일 오프닝을 가졌습니다. 성동 책마루는 각각의 공간이 독특하고 재미있는 스토리와 책을 벗삼고 차를 마시면서 사색과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5일 희망찬 새해를 맞아 원적산을 등반하는 새 출발 다짐 신년 산행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산행에는 공직자와 일반 구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세일 고등학교에서 출발해 삼갑점에서 일출 장면을 보며 각자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또한 기념 촬영을 한 뒤 원적산 정상 원적정을 거쳐 청천 농장 방향으로 하산했습니다. 부평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들의 일자리 문제, 어려운 이웃의 돌봄 행정 등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새해를 맞아 모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밝은 성격의 친화력과 책임감이 강한 황금 개띠해에는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도시 부평이 되도록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각오를 다져달라고 밝혔습니다. 상곡삼동 주민센터는 지난 10일 상곡삼동 북카페 1주년 기념식과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작년 1월 10일에 개소한 상곡삼동 북카페는 8주 과정의 바리스타 양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을 취득한 교육 수료생들이 북카페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커피와 차를 제공해 북카페가 지역 주민들에게 차와 함께 책을 읽으며 대화할 수 있는 문화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재능 기부와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북카페 양력과 경과보고, 장학금 전달, 다과 및 소통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장학금은 북카페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모금 300만 원과 주민자치위원회 기금 100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후원 100만 원을 더해 총 500만 원을 관내 2개 고교 총 10명의 학생에게 전달해 이웃의 따뜻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안양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점포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인 안양사랑 상품권의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양사랑 상품권은 5,000원권, 만원권 2종이며 관내 36개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12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17년 평택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사업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의회, 학계 및 전문가 관련 부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평택시는 감사 행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열림감사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9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제5기 명예감사관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위촉식에는 공재광 시장과 시민 명예감사관 12명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 시민 명예감사관의 역할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축제 현장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문화관광 축제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2018 문화관광 축제에서 전국의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평창군에서 2개의 축제가 선정돼 화제입니다. 전국의 다양하고 우수한 축제들을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995년부터 매년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지난달 28일 문화관광축제 41개와 문화관광 육성축제 40개를 발표했는데요. 전국 지자체 중 평창군이 유일하게 군 단위에서 2개의 축제 타이틀을 거머쥐며 관광도시로서의 저력을 선보였습니다. 지역의 이제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라던가 그다음에 지역의 기여도, 그다음에 주민 참여, 그리고 관광객들의 만족도, 아주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평가를 해서 전국에 있는 축제 중에서 이제 등급을 이제 매겨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매년 9월이면 메밀밭에 하얀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펴 장관을 이루는 봉평. 1999년부터 지역 주민들이 솔선의 메밀꽃을 심으며 시작한 효성문화제는 가을 전원의 자연자원과 이호석 선생의 문학적 자산을 기반으로 지역 문화축제로 발돋움하며 2014년부터 연속으로 문체부의 우수축제에 이름을 올려왔는데요. 올해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승격하면서 다시 한번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3년 연속 문광부 선정 우수축제로 연속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이제 20회가 되어지는 올해 문광부 선정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었고요. 주민 주도형 축제로 주민들이 이제 꽃도 심고 축제도 기획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시는 손님들에게 이제 메밀 음식도 선보이고 이런 다양한 문화 행사를 접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이번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봉평 5일장이 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설 속 주막과 가산 생가터를 복원해 볼거리와 놀거리, 먹을거리가 넘치는 효성문화제. 이번 최우수 축제 선정으로 국비가 2억 원으로 상향되고 도비 지원금 역시 6천만 원 상당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메밀 산업의 본고장인 봉평면에 내실이 더해지고 내년 효성문화예술촌 등의 동계올림픽 특구 사업이 마무리되면 더욱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관객들이 오셨을 때 이쁘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의 풍경도 만들어야 되고 멋진 체험거리, 맛있는 먹거리, 정말로 관광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멋지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 모두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가 축제 자립과 지역 홍보 등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새롭게 신설한 육성축제 목록에는 현재 축제가 한창인 평창 송어축제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2017년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된 바 있는 송어축제는 육성축제에 진입하면서 현재 유망축제 후보에 올라가 있는데요. 동계올림픽 개최지에서의 특별한 겨울여행을 더해줄 즐길거리로 관광객들을 분주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평창에 가장 송어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곳이 평창군 진부라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2018 동계올림픽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평창이기 때문에 축제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점수를 주었다고 생각하고요. 평창 송어라는 것을 이제 전국에 알리고 그다음에 지역도 알리고 그러면서 이제 축제가 자생력도 갖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소개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좋은 평가를 같이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에는 굉장히 큰 경사죠.
최근 개통된 경강선과 영동고속도로 확장 등 인프라 건설로 인해 평창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를 밑거름으로 평창이라는 브랜드를 잘 살린 내실 있는 축제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 달 후면 전 세계인들의 축제 동계올림픽이 펼쳐질 평창에는 사계절 축제로 인한 즐길거리가 다양한데요. 지역의 축제들이 다양한 특성을 가진 관광 콘텐츠로 성장해 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문체부는 올 상반기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햇빛700 윤재현입니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건축사 협의회에서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개최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대비해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는 평창군 내 음식 숙박업소 124개소가 선정돼 경사로 자동문 등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는데요. 더 나아가 평창군은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에 참여한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 항목을 표시한 후 평창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2018 평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에도 연계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평창 그린투어 사업단은 1월 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17년 사업보고회 및 정기총회를 갖고 2018년 사업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계절별 평창 체험여행 팸투어와 블로그 운영 등 공격적인 홍보를 통해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50만 명이 체험마을과 농어촌 민박을 이용했는데요. 올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만큼 관광객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마을 단위 소규모 이벤트 사업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품 개발, 그리고 회원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5년 결성된 평창 그린투어 사업단은 18개 농어촌 체험 휴양 마을을 중심으로 농어촌 민박, 관광농원 등 수많은 회원사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평창군은 예기치 못한 한파 폭설 등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으로 갑작스러운 겨울철 재난을 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집중호우로 집이 무너지거나 폭설로 온실이 무너지는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 정책보험인데요. 가입 대상 시설로는 주택과 온실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총 보험료 55%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평창군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2015년 주택 637건, 2016년 주택 1210건으로 2016년 가입 실적이 2015년 대비 증가하였고 2017년에도 주택 1243건으로 2016년 가입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및 기타 문의는 읍면사무소 보험전담 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횡성인재육성관이 2018 상반기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상반기 인재육성관 수강생으로 선발된 235명의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는 횡성인재육성관 상반기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인재육성관 학생 증서 수여 및 주관회사 협약서 교환, 2017년 운영 현황 및 올해 운영계획 설명회 등이 진행됐는데요.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 주관회사에서 초빙한 전국 유명 강사들의 집중 지도와 함께 개별 적성에 맞는 진로 적성 컨설팅 등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횡성군은 인재육성관과 교육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교육 시책을 추진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육성에 앞장서는 등 명품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합니다. 관내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 2,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림조합 등에서 실시되는데요. 지역 실정에 맞는 품목별 핵심 기술 교육과 6차 산업, 농업 미생물, 농기계 등 25개 교과목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33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많이 이렇게 전달도 해주고 함께 가자고 권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
기농하신 분, 기촌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같이 가서 이렇게 받아보자. 이거 받아보세요. 많이 도움이 돼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걸. 한편 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가 2018년 12월 3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시행됨에 따라 모든 교과목에서 PLS 교육을 실시해 농업인들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여성회관에서는 횡성군 여성단체 협의회 신년 인사회가 개최됐습니다. 횡성군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과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횡성군 여성단체 협의회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신년 인사회에서는 여성단체 협의회의 활동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21세기 양성평등 헌장 낭독, 이임 회장 감사패 전달 등이 진행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축하떡 절단 행사를 진행하며 회원들은 여성과 아이들, 노인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횡성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한편 횡성군 여성단체 협의회는 지역 내 여성들의 권익 신장과 양성평등에 앞장서고 있으며 각종 행사 및 축제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횡성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횡성군의 민원행정관리 기반과 민원행정 운영 및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개 분야 5개 항목 23개 지표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횡성군이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추가된 고충민원 처리 분야에 횡성군은 집단 갈등 민원 해결 및 노력도,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 수용률, 고충민원 만족도 조사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횡성군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민원 서비스 발굴 및 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속초 시립도서관이 오는 15일부터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와 모바일을 통해 디지털형 잡지를 열람할 수 있는 전자잡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시사, 경제, 과학, 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200여 종의 전자잡지를 제공하며 여러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잡지의 최신호부터 과호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속초시 조양동 주민센터의 눈치우기 시민 동참 홍보가 눈길을 끄는데요. 1월과 2월 20cm 이상의 폭설이 잦은 속초시는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을 치우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속초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행정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겨울철 강설시 제설 작업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주시가 2018년 신년맞이 고만나루 농특산물 홍보 판촉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농협대전 유통본점에서 세종 공주원예 농협, 신풍농협, 사공농협 등을 중심으로 15개 농가 30여 품목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펼쳐졌으며 20일과 21일에는 2차 판촉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공주시가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의 완벽한 추진 및 설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 건설공사 설계 지침을 확정하고 지난 12일 관계공무원 및 설계용역업체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용역업체 간 상의할 수 있는 단가 적용 기준, 현장 조사 요령 등의 건설공사 설계 지침을 사전 설명하고 용역업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양질의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공주 시민들의 많은 염원 속에 개통한 호남고속철 공주역 이용객이 연간 19만여 명으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주시에 따르면 개통 3년째를 맞는 공주역이 지난해 연간 이용객은 18만 8천 명으로 일일 평균 516명, 주말 최대 10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동구는 1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여성 친화 서포터즈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전 동구는 여성 친화 관련 정책 제안 및 생활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여성 친화 도시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46명에 구성된 제2기 서포터즈를 발족해 여성 친화 도시 조성과 양성평등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가 대전천 수변광장 부근에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1월 중 주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대전천 수변문화공원은 각종 행사와 공연이 수시로 개최됨에도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이 편리한 곳을 선정해 공중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대전 동구는 신규 발급 여권 무료 등기 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우, 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와 만 75세 이상 홀로 어르신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여권 수령을 위해 구청을 재방문하지 않고도 등기 우편을 수수료 부담 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항상 유익한 소식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